저는 남편, 아들, 딸의 생일에 아침에 항상 생일상을 차려줍니다. 생일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가장 먼저 제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수고스러워도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합니다. 결혼한 이후 또 아이들 낳은 이후로 하루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둘 다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는데 너무 힘들게 아기들 낳았거든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 여자들 출산 이야기는 정말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 태어난 날 저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생일날 나도 좀 축하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엄마도 나 낳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새는 누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내 나이가 몇이었지? 이렇게 계산하다가 그냥 몇 년생 무슨 띠예요? 라고 대답하게도 되고, 또 정작 내 생일은 잘 잊어버리고, 또 생일날에도 선물보다는 그냥 온 식구 다 같이 식사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곤 해서 제 생일은 그다지 중요한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좀 다시 했습니다. 내 생일은 우리 엄마가 나 낳아준 날이구나. 엄마한테 고맙다고 안부 전화해야겠다. 이렇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카더가든 씨가 그때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고모가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줬었는데 고모를 위해서 바치는 노래라고.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우리 엄마를 위해서 카더가든의 그대의 날을 일으켜주면 듣겠습니다. 네. 아무런 말도 없이 반짝이던 그 밤 난 기억이 나요.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 이 말을 하려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의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나 손을 내밀어 품에 가득하늘이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그 어떤 말이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물러 주기를.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이 말을 하려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의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나 손을 내밀어 품에 가득하늘이. 내일 하루 끝이 지나갈 때면 검은 새벽을 또 맞이할 때면 매일 그렇듯 또 아침은 오네. 그
아무런 말도 없이 반짝이던 그 밤 난 기억이 나요.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이 말을 하려고. 서대문구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대문구가 5월부터 올 1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6, 7세 원아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 보호 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 서대문구는 어린이들에게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네. 네, 동물 보호 교육 전문 업체인 코아이와 한국 사람과 동물 복지센터가 총 100개 반, 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급별 40분씩 교육한다고 합니다. 네. 네, 내용은 기본 패티켓, 동물 안전사고 예방법, 반려동물의 행동 언어와 생명 존중 등이며 맞춤형 교구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한다고 합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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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듣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 보건소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짜 요새 정말.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진짜요. 네, 그 반려 가구들도 정말 많이 늘었고. 정말 요새 네. 동물 안 키우는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같이 네. 정말 가족처럼 이제는 음. 동물의 개념이 많이 변했죠. 진짜요. 가족과 같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에티켓, 네. 어떻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반려인과 반려인이 아닌 사람 반려인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네네네.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래요? 해도. 네. 뭐 애견인이라고 하면 요새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키우지 않은 않는 사람이 이제 만나서 같이 가정을 이루면 그 키우던 동물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네. 가지고도 또 되게 많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되게 좀 오픈 일이기도 한데 네네. 예를 들어 같이 마치 이렇게 살던 그 반려동물이 있는데 그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어머. 마치 양육권 어머. 문제처럼 어머 어떡해. 네,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 권리도 어. 네, 그것도 많이 요새는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네, 맞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서로 데려가겠다. 서로 데려가겠다고. 네. 네. 세상에.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서로 데려가겠다고 그러게요. 하니. 서로 그렇죠. 데려가겠다고 서로 하는 건 데려가겠다. 정말 네. 다행이죠. 네. 네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또 아이들이 네네. 이런 기본 패티켓 지키는 거 좀 배우면 네, 너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도 동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네네. 좋네요.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 훈련사 반려견 행동 교정입니다. 네. 서대문구가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 훈련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네, 반려견 행동 교정을 위한 이 과정은 반려견의 소음, 공격성, 배변 문제 등으로 이익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올 연말까지 관내 40가구를 위해 상담 방문 교육, SNS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료인가요? 네. 먼저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가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파악한 뒤 맞춤형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개선된 상황을 점검, 유지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월 1회 온라인 또는 모바일 추가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반려견, 대단하네요. 네, 동물 등록을 한 구민이면 서대문 보건소 동물보호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좀 동물 등록하라고 좀 또 독려하기 권유, 위해서 그렇죠. 하는 것 권유하기 같습니다. 위해서.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거기 반려견이라고 딱 나왔나요? 네, 네네네, 요새는 반려견이에요. 너무 또 여러 다양한 그 동물들을 또 많이 맞아요.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요새 보면 뭐 반려견 선생님 따로 있고 반려묘 반려묘 선생님도 네, 따로 있고 막 맞아요. 왜냐면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그 행동 동물에 네. 따라서 행동 특성이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요새 뭐 그런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네네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반려견 행동 규정이라고 딱 제목이 나온 명시되어 걸로 있으니까. 봐서는 다음에는 좀 반려묘도 넣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또 추세가 그 대학교에도 과가 네. 그런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어, 그런 있나요? 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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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네. 진짜. 요새는 정말 이 관심들이 많으신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네. 동물들 키우시는 가정들이 네. 정말 많고 네. 근데 정말 이제 키우시려면 동물 등록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세 번째 소식은 그것에 관한 오늘 소식을 그 전하려고 합니다. 시리즈인가 봐요. 시리즈. 그러게 오늘 완전 네. 동물 시리즈. 네. 네. 네, 소중한 반려동물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네. 내장형 칩 동물 등록비 지원 서대문구가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100% 서대문 구현의 일환으로 내장형 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네. 유기 및 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을 한 구민에게 한 마리에 4만 원 이내에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희망 주민은 올 11월 30일까지 서대문구 소재 동물병원으로 방문해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동물병원인 동물 등록 대행 기간 24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대상 동물은 2개월 이상 된 개를 말하지만 반려묘도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이거 고양이까지. 진짜 너무 아까운데 저 그거 네. 몰랐어요. 저는 고양이 네. 내장칩 했거든요. 네네네. 그거 알았으면 지원 받아서 그래, 지원 받을 수 있는 네, 기회를 쓸 텐데. 놓치셨네. 네, 그리고 또한 기존 외장형 식별 장치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그렇구나. 진짜. 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 보건소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게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개만 그게 이제 권장을 했고 그래요? 이제는 아마 그 견 같은 경우는 그 내장 칩이 거의 의무화돼서 네.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벌금이나 벌금, 조치가 있을 거예요. 아직 고양이까지는 벌금형까지는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점점 아마 네네.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왜 그 동물 병원에 일이 있어서 데려갔을 때 만약에 그쵸. 칩이 없으면 그거 네. 가지고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치료를 아니면 안 해주던지 뭐 네, 그런 식으로. 식으로 그런 네.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이 근방에서도 그 동물병원 앞에 그게 써 있어요. 내장형 거기까지. 칩 동물 등록비 지원합니다. 뭐 이렇게 네, 써 있나 네, 보네요. 네, 네, 네네네. 네. 좋네요, 진짜. 네. 네. 요새 특히- 너무 유기견이랑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또, 네. 네. 그리고 우리 무장의 길 이래가지고 왜 안산 네네네네네. 자락길 그리고 이제 북한산 자락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서대문구에 너무 가까이 있는 자락길들이니까 네. 거기만 가도 이제 반려견들 엄청 많잖아요. 요새 진짜 엄청 네. 많죠. 맞아요. 뭐 홍제천만 홍제천만 산책해도 뭐 가도. 엄청 많죠. 엄청 네네, 많죠. 진짜. 네, 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같이 이렇게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그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들한테 이제 패티캣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좀 네. 어른들한테도 좀 이런 교육을 네. 네.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점점 사건 사고가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동물들과 하면서 맞아요. 우리 특히 제가 제일 불안한 건 약간 이렇게 덩치가 큰 개들을 네네. 사실은 그 개들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린 아이를 동반해서 산책하고 계신 그 부모님들이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런 덩치가 큰 개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정말.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그냥 다가가서 만졌을 때 뭐 그러니까요. 걔가 물거나 하는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사실 물론 이제 사람을 물었다는 거 그거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물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개가 안락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간과 동물 양쪽에 모두 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또 좋은 이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개를 키우지 않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개가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쁘다라는 눈빛은 주지만 네. 뭐 만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개한테 직접 말을 걸고 싶어 한다거나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다 걸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작은 개도 사실 조금 무서워요. 아, 무서우시구나. 네. 네. 제가 등치가 이렇게 크지만 전 작은 개도 사실은 네. 무서워요. 왜냐면 연애할 때 신랑 집에 갔다가 신랑네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엄청 네. 물렸거든요. 그런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그 분들이 요크셔 테리어 완전 조그만 네, 강아지가 네. 저를 어찌나 세게 물던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개도 물 수 있다는 걸 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쵸.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인사하지 절대 막 이렇게 다가가거나 그러지 않는데 오히려 막 그런 견주분들도 계세요. 아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러면서 그거 정말 개들이 믿으면 막-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딸도 예전에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제 네. 집주인집 개가 크더라고요. 네. 우리도 막 이러는데 애다 보니까 꼬맹이 때 갔는데 아우, 너무 무서워, 이런 너무 큰 무서워. 덩치 큰 애가 있는데 그 집 이제 주인집 딸이었어요. 네, 네, 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아유. 야, 네가 더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아니 근데 누가 더 무섭대 누가 그거 누가 요새 미치겠네, 진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 말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모든 부모님들이 네. 아니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우리 애는 애 그런 애 나쁜 짓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우리 애는 어. 그런 그 말과 똑같답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쪽에서 다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 많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또 동물을 또 이렇게 저처럼 바라보시는 분들 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좀 어울려서 잘 살 수 있게 서로 좀 이해하고 네네. 서로 이제 또 좀 서로 네.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공존하는 세상.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듣나요? 아무래도 동물에 관한 내용이어서 네, 오늘 동물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우리 방송 좀- 정말 직접적인. 네, 좋습니다. 네. 네, 널 동물. 사랑하겠어 듣겠습니다. 동물이 아니죠. 동물원에. 동물원이죠. 네. 동물원의 네. 널 사랑하겠어. 네.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 네. 아주 동물들에 관한 소식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방송 녹음하려고 오다 보니까 홍제천의 장미들이 어쩜 그렇게 예쁘게 만발했죠, 피었는지. 만발. 그래서 네. 제가 장미 노래 뭐 좋은 노래 없을까 이렇게 오면서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미 노래 한 곡도 더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이 노래는 그 2023년 1월 5일에 발매된 되게 최신곡인데 네, 저도 가사가- 못 들어본 노래예요. 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요거 제가 그 듣고 싶어서. 제목이죠, 그게. 네, 맞아요. 네네네.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폈죠? 네네. 네. 아니 네. 그 장미정원이 또 작년 주민 참여 네, 네. 예산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다 폈더라고요, 장미가. 너무 장미 예쁘게. 되게 종류별로 많이 심었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종류가 네, 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터널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터널로 만들면 뭐 거기가 하천 주변이어서 그렇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 한쪽 그렇구나. 벽만 그렇게 네. 꾸몄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에 요즘 많이 보이시는 오리들이 코딱지들. 네, 맞아요. 너무 꼬물이들.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저 요번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진짜 오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오리랑 맨날 인사하신다는. 근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오리 개체수가 줄고 있어요. 홍제천에. 왜요? 그 제가 그거 막 홍제천 공사할 때마다 엄청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봄에 그 산란기인데 네. 이게 안 나오면 올해 너무 오리 저출산이라고 오리 제가 저출산? 진짜 너무 걱정하면서 계속 다녔거든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는 봤는데 사실 올해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좀 저는 늦었어요. 봤는데 네. 그 영상으로도 누가 또 보내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영상으로도 제가 한 너무 두 번을 받았네요. 흥분해서 얘기했다요. 두 번이나 받았어요. 네, 역시 네. 완전 근데 인싸. 어쨌든 지금 이제 꼬물꼬물이들이 네. 많이 또 돌아다니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기쁨을 주잖아요. 행복과 기쁨을 주고 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뭐든지 다 새끼 때, 어릴 때, 그럴 땐 정말 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우리도 저출산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 세상에. 네, 오리야. 홍제천의 환경을 생각합시다. 우리도 힘내. 네. 여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같이 듣고 싶어갖고요. 네. 뭐 하이키 노래인데요. 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고 뭐. 네. 우리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막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잘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막 이런 가사예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좋아 몇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re alive Celebrating n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슬세권 동네 탐방. 네, 오늘 이번에는 맛집 어딘가요? 오늘은 고깃집입니다. 제가 너무 탄수화물만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단백질로. 네. 문화촌 갈매기라는 곳이고요. 서대문구 간호대로 48, 간호대학교 정문에서 바로 옆쪽에 있죠. 거의 바로 옆에 네네네네. 있어요.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1층에. 네, 2016년도 1월에 개업했으니까 그래도 꽤 오랫동안 벌써 이제 6년 넘게 하고 있는 식당이에요. 네, 매일 12시에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고요. 첫째, 셋째,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네. 제목이 문화촌 갈매기잖아요. 사람들이 거기가 특별히 맛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요. 어떤 메뉴? 갈매기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갈매기살이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갈매기살이 없습니다. 진짜 그랬나? 너무 웃기죠. 아, 하긴 저도 몇 년 전에 손님이 와서 한번 갔는데 음. 삼겹살을 먹었던 기억이. 네, 원래부터 갈매기살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갈매기살은 없었고 여기는 등심하고 소갈비 전문이에요. 미국산이긴 한데 이 가격이 엄청 저렴했어요. 처음에는. 지금도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일반 시중의 식당보다는 훨씬 저렴한데 가성비가 좋군요. 가성비 좋고 그리고 이제 배고프다. 갈비살하고 등심하고 이렇게 반반씩 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생 등심만 먹든지 뭐 소갈비만 먹든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삼겹살은 생 삼겹살은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럼 좀 헷갈렸나? 그 원래는- 옆에 또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죠? 원래는 맞아요. 그 옆에 그 옆에 네, 맞아요. 다른 고깃집. 근데 이제 그 삼겹살 집이 이사했거든요. 저기 거기서 이제 그렇구나. 이사하니까 이제 삼겹살 하시는 거예요. 아,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옆집에서 하는 메뉴를 되게 그렇죠. 매너 상도덕이 상도. 있으신 맞아요, 분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반반대라 그래서 등심하고 소갈비하고 500g씩 그러면 1kg잖아요. 그게 65,000원이에요. 그래도 소갈비 가격인데 1kg에 65,000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한 세 사람 좀 적게 먹는 사람은 네 사람도 충분히 먹는. 아니 근데 요새 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어떻게 파나요? 한 근에 뭐 이렇게 파나요? 아니요. 1인분 1인분. 1인분이 얼마만큼이에요? 1인분에 많이 주는 데는 200g. 200g. 보통 150g 정도 주는 걸로 알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200g이 1인분이었는데 요새는 한 150g. 적게 주는 데는 진짜 100g밖에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가성비가 그렇죠. 좋구나. 1kg 시키면 4인 가족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들 대식가여가지고 이거가 좀 부족한데 아, 제가 1kg만 시키자 그러면 저희 남편 화냅니다. 더 시켜야 된다고. 아 근데 반찬 잘 나와요. 고기를 반찬은 많이 먹지 않는 저로서는 반찬이 중요합니다. 기본 반찬은 네. 양배추 절임, 아. 깍두기, 그리고 이제 양파 얇게 썰어가지고 왜 초절임 같이? 맞아요. 그 머스타드 소스 넣고. 머스타드 간장 소스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거 하고 뭐 파채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요. 네. 마늘, 쌈장, 고추, 쌈 뭐 요 정도 나오는데 된장국은 안 나와요. 된장국은 시키셔야 됩니다. 네. 따로 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좀 자주 가면 서비스로 가끔씩 주시기도 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생삼겹살이 생겼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커다란 소뚜껑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전이 나와요. 전도 같이 구워 먹으라고. 전 나오고 그리고 버섯, 감자, 양파 또 이제 콩나물 무침하고 김치를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게 큰 판을 주거든요. 프라이팬 같은 데가 소뚜껑이에요. 소뚜껑. 삼겹살은 소뚜껑.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 구워 먹게. 소고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불판이 이렇게 망사처럼 되어 있는 철판 철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걸 못 구워 먹어요. 근데 이제 삼겹살은 이제 소뚜껑에 모든 걸 다 넣고 구워 먹을 수가 있죠. 거기가 숯불이 있었나요? 맞아요. 숯불에다가 하는 거죠? 숯불 기본에 이제 가스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요새는 또 식혜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2리터짜리 한 병에 7,000원이고 두 병에 13,000원. 배가 점점 고파지네요. 고기 먹으러 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가성비도 물론 가성비지만 어쨌든 간에 음식이 어쨌든 맛이 괜찮아요. 고기도 신선하고 괜찮아요. 언제 한번 우리끼리 회식 한번 갑시다. 그럴까 봐요. 우리 예약한 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 제이 선생님을 위해서 뭐 다른 아니요, 저는 버섯 매니아여가지고요. 버섯을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버섯 좋네요. 네. 버섯 아주 좋아요. 버섯을 버섯. 구워 먹으면 맛있죠. 네. 우리가 오늘은 좀 그 노래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요. 5곡이나 저희가 이번에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수단은 조금 줄여야 되는데 또 고기 이야기 나오니까 고기 이야기. 네, 고기 이야기 고기 이야기 하니까 무슨 제목 같아요. 고기 이야기. 책 제목 같아요. 사장님이 하여간에 엄청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음식도 맛있으니까요. 네. 우리 문화촌 갈매기 다들 한 번씩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손님 오면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초대 좀 해주세요. 지금 서로가 손님이 되는 거죠. 네네네, 좋네요. 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 자, 네. 벌써 우리 세 번째 노래입니다. 너의 모든 순간 성시경 노래 들을게요.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곤 해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어른을 위한 그림책. 가만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깔깔 웃고 또 웃고 작은 일에도 감탄했던 어린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잘 웃고 잘 울고 잘 감탄했던 능력은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짧지만 함축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책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아주 잠깐이라도 감흥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림책이 어른들에게 주는 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좋으실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트도 정말 말 그대로 주옥 같은 멘트. 종종 너무 엄청나서 현실이 도리어 비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 며칠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비록 내게 직접 닥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게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았을 또는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은 실제 이야기를 보여주던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책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2011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논픽션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었어요. 오늘은 그 작가인 강경수 작가의 다른 책 나의 엄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작가 강경수의 나의 엄마는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잃은 존재 엄마를 다룬 그림책입니다. 표지에서 보면은 나이든 엄마와 젊은 딸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띠지를 가만히 벗겨보면 그 젊은 엄마와 어린 딸이 나오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마치 순환적인 어떤 운명을 반영한 그 구성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표지에서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오늘 인옥 선생님이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친구 엄마. 이 책은 엄마라는 한 단어만으로 엄마와 딸의 관계 변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미리 읽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엄마가 있지만 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또 딸아이하고 또 관계가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때는 이게 또 내가 우리 엄마였으면은 어땠을까? 내가 그랬을 때 우리 엄마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런 기분이 들면서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겠구나. 늘 옆에 있지만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있고 그냥 막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늘 가까이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옥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엄마랑 되게 가까이 살아요. 엄청 가까이 살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도 저희는 자주 만나고 소통이 참 많은 집이에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표지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엄마가 아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약간 우리 엄마들이 옛날부터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야,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야지. 네가 정신 차리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우리 딸이 내 자식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반면 부모님이 이제 또 한없이 아기 같아지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사실 저희 엄마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이제 점점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 3, 4년 전에부터 이렇게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래도 저는 사실은 저희 이모들이 저희 엄마 제일 많이 부러워하시고 저희 외숙모들도 저희 엄마 엄청 부러워하세요. 야, 이녹이랑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녹이가 네 입에 혀같이 해준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근데 하여간에 이제 이렇게 엄마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기같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여기에는 사실 말이 엄마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읽어지는지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또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네. 지금도 가슴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몽글몽글. 몽글몽글은 약간 좀 좋은 뜻이잖아요. 가슴이 약간 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원래 이제 감정이 한번 이렇게 좀 빠지면 좀 오래 가는 편이라 그런가 봐요. 우리 제이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네. 네.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너무 알겠고 사실 뭐 엄마가 없는 존재는 불가능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되게 큰 인생의 어떤 그 서클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저는 되게 일찍 사실은 그 엄마를 되게 조숙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엄마를 하나의 인간으로 봐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이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내 부모가 나한테 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기대했던 어떤 상들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일찍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학교 정확하게 기억하는 12살 이후로는 엄마를 그냥 한 여성으로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계 형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야, 너 이런 식으로 되게 그렇게 대화하거든요. 네, 엄마라고 부르기보다는 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 몇십 년 된 그 관계 형성이라서 네, 뭐
이런 근데 데 엄마한테 야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친구 같은 동등한 그런 관계로. 아니 너 밥 먹었어? 이렇게 해도 아, 저는 그 정도는 해도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그림책에서 다뤄지는 면이 표피적으로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사실 이 세상의 가족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한편으로는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 엄마와 딸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혹시 서운해하실까봐 같은 작가의 나의 아버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마도 남성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엄마를 마무리 짓자면 우리는 모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고 나와요. 그래서일까 그러니까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대부분은 엄마하고 관계 있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보면 뭐 마미, 마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들조차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뱉는 말이 자신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엄마는 거의 평생 우리 곁에서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한 말 그리고 가장 많이 부르는 말이 엄마인 거죠. 네. 이 책에 보면 엄마라는 글씨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네. 악몽에서 깨어나 불렀던 엄마는 커다랗게 떨리는 글씨로 쓰여져 있어서 그 글씨 속에서도 아이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요. 또 간섭이 싫어서 소리치는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엄마에서는 그 글씨 자체가 각지고 위협적인 글씨로 그래서 네. 아이의 짜증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처음 만난 친구인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이해해준 엄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주니까 우리는 그 존재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기가 쉽지 않죠. 마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어느덧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던 엄마가 되고 그런데 늘 그 엄마는 자식 걱정에 주름이 깊어지고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지만 우리는 그걸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끝내 모르기에는 너무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알게 되죠.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낳으면 네. 그 사랑을 정말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마가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때 비로소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저희는 엄마는 어른이니까 나보다 아는 게 많을 테니까 어린 시절 이미 다 겪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내 엄마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다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제 경험도 보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엄마로서 아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준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아이를 만나면서 때로는 행복하지만 때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아이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어떤 마음을 들기도 해요.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사랑도 주고 때때로 상처도 주게 돼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어쩔 수 없는 상처들. 그게 이제 아마도 엄마와 자식, 특히 엄마와 딸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서로를 동일시하고 감정이입하기 딱 좋은 네. 그 관계잖아요. 그런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온 첫날부터 내 곁에 있었기에 언제까지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엄마. 하지만 그 누구도 이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엄마의 거대한 사랑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도 우리가 보답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달라질 게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그 이름, 엄마를 조금 더 따뜻하게 자주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네. 이 책은 저마다 엄마에 대한 감정을 고스란히 투영할 수 있도록 단 한마디,
엄마라는 단어만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과 장면에 어울리도록 작가가 수백 번, 수십 번, 아마도 수천 번을 썼을 테죠. 그 단어, 그 하나만으로도 일반 그림책에 훨씬 많은 글들이 그 안에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모두의 첫 번째 친구 엄마의 사랑을 이 책에서 듬뿍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아 다시 부모가 되는 과정, 그 보통의 삶에서 발견되는 애틋하고 뜨거운 감동, 이 책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다면 손을 잡고, 또는 옆에 안 계시다면 전화기를 들어서, 아니면 정말로 만날 수 없는 관계라면 하늘을 향해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하고요. 마지막 노래로는 양희은과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엄마가 딸에게.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억만 돈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대줘.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요새 엉킨 실뭉치를 꿰줘. 다 들어주며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았는 걸 아실까요? 비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부터 자라겠다고 Dear mom.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라라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엄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란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